안녕하세요. 아이리입니다. 우리 오늘은 관계대명사, 그중에서도 유닛 2 관계부사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 관계부사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아주 간단하게 다시 살펴볼게요. 일단은 관계대명사 왜 배우는지 아셔야 돼요. 영어의 특성이거든요. 영어는 어떤 덩어리를 묶어서 관계를 형성해주는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하나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면 어떤 단어인지 붙여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I saw the horror movie. 호러 영화 봤어요. 근데 어떤 호러 영화? You recommended it yesterday. 즉, 이 시 the movie에 해당되죠. 그래서 당신이 어제 추천해 줬던 영화, 즉 문장 안에서 이 영화를 명확하게 연결해 줍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서요, 마치 하나의 명사의 정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 중심이고 이렇게 계속 논리 구조를 따지고 연결하는 거 좋아해서 이 관계 대명사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하면 관계 대명사 배우는 게 좀 덜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자, 관계 부사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부사 역할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외워도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쓰이는지 이해하시고 외워야지 되겠죠? 예문 바로 봅니다. I still remember the day. 그 날을 기억해요. 제가 방금 그 날은 날인데 어떤 날인지 붙여서 설명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날이냐면요.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래요. 자, 앞에 있는 the day 선행사와 on the day 뒤에 있는 거 중복되죠? 그러니까 뒤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the day라는 선행사가요. 딱 봐도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뭘 쓰시면 돼요? 관계부사 when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영어 센스가 있는 친구는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선생님, the day 앞에랑 the day 여긴 똑같은데 on이란 전치사가 남잖아요. 그럼 이 on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떠올리셨으면 여러분 센스 있는 거예요. 자, 맞아요. 이 on은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 관계부사 when을 쓰기 전에요. 이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걸 먼저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I still remember the day.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여기 앞에 전치사 그대로 써주겠죠? on.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day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관계 대명사는요. 그렇죠. which. 누가 만났대요? 우리가요. first met.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계부사를 이렇게 접하기 조금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두 문장을 하나로 바꾸는 연습을 한 다음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만난 걸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이 on which를 when이라는 관계부사로 썼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베스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요. 보통 시간이니까 time, day, year 이런 게 선행사로 나오겠죠. This is the time,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When my favorite talk show is on. 제일 좋아하는 톡쇼가 방영되는 시간이래요. 자, 이 시간에 방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부사를요. 방금 말한 것처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즉 무엇과 같다? 관계 부사와 같다.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시간을 보세요. 선행사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톡쇼가 방영되죠. 에니까 전치사 앞에 at를 쓴 거예요. 시간일 때 at이란 전치사 쓰잖아요. 그쵸? At 2 o'clock, at noon 이렇게요. Where 한번 볼까요? 장소겠죠? Jim forgot the place. 짐이 장소를 깜빡했습니다. 자, 어떤 장소요? Where, 그곳에서 he parked his car. 차를 주차했던 곳이래요. 그래서 주차했던 장소가 기억이 안 났다. 요런 건데요. 이 장소에 주차했겠죠. 그래서 전치사 in, 앞에 선행사가 the place니까 which. 그래서 in which로 써도 되고 where 라는 관계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hy? 게요. 이유니까 reason. 하나밖에 없겠죠, 선행사가.
Lower prices are the reason. 낮은 가격이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요? Why I prefer online stores. 내가 온라인 스토어를 선호하는 이유래요. 자, 여러분, 요건 좀 더 간단해요. 왜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하나밖에 없거든요. for which 라고 쓰시거나 why 라고 쓰시면 됩니다. how는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방법을 나타낼 때 보통 선행사를 the way를 씁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요. the way라는 선행사와 관계부사 how를 절대 함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얘는 중학교 내신 시험 문제까지만 나오고요. 그 이상으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요. 그래서 this is how I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얘기하시던가 This is the way I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둘을 함께 써서 This is the way how I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쓸 수는 없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관계부사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요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일반적이라서 여러분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행사가 일반적인 the place, time, reason 일 때는 이 선행사나 관계부사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뭐 둘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This is a place where I was born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This is where I was born 이렇게 써도 되고요. This is a place I was born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주의해야 될 관계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약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어떤 아주 이렇게 눈에 띄는 특징을 잘 이해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 자, 우리 내신 시험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그 유형 중에 하나예요.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왜 묻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매일 주격 관계대명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냐, 소유격 관계대명사냐 이 의미상의 쓰임을, 차이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걸 아셔야지 해석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죠, 여러분? 주어 해석했을 때 어떻게 돼요? 네, 은는 되죠. 목적어 뭐예요? 을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소유격 뭐예요? 네, 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볼게요. I couldn't believe the story. 나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He told me. 그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럼 그 이야기를 요걸 넣었을 때 을을이니까 이때 여기 쓰인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가능인데요. 자, 요것도 사실은 해석에 많은 그 가장 중요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girl이니까 선행사 who. 근데 이 친구는 뭐 하는 중이래요? is wearing the school uniform. 입고 있대요. 이 친구가 is my sister. 내 sister입니다. 자, 이렇게 쓰였는데요.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 다음에 비동사죠? 그럴 경우에는요. The girl 지우고 wearing the school uniform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상 여러분이 회화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네,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화체가 아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꼭 줄이는 게 더 좋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줄일 수 있다 없다는 그 여부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잘 나옵니다. 자, 왜냐면요. 딱 봐도 좀 헷갈려 보이는 거 여러분도 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Tell me about the man. 그 남자 좀 얘기 좀 해줘봐. 어떤 남자요? You fell in love. 네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fall in love with 라는 전치사와 함께 외우죠. 그래서 with whom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tell me about the man 그 남자 말해줘. 어떤 남자? 똑같은 건데요. with whom 이렇게 붙였을 수도 있고요. 관계대명사를 쓰고 문장의 맨 마지막에 you fell in love with 이렇게 써도 된다. 이것 또한 which 뭐 잘못된 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거 하나는요. 전치사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대실 쓸 수 없으며 이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절의 끝에 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with 전치사잖아요. 전치사는요. who나 that과 함께 붙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된다고 했으니 who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썼을 때 이 전치사를 어디로 빼주시면 되겠어요? 문장의 맨 끝으로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 두 개는 매우 높은 출제 경향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C번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게 좀 정말 옛날 표현인데도 아직도 우리 한국 책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제한이냐 비제한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뭐 학교 책이나 아니면 많은 문제집에서 아직도 계속적용법이라고 해서 저도 그냥 똑같이 쓰긴 쓸게요. 자, 여기 비제한은 보통 제한과 비제한이라고 했는데요. 컴마가 있냐 없냐의 여부예요. 제한은요. 제한됐으니까 컴마가 없겠죠. 비제한은 컴마가 있습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요. 계속적 용법이고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할게요. 그리고 제한적 용법은 뭐예요? 한정적 용법이다 라고 보통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컴마를 중심으로 있냐 없냐를 따지시면 되는 거고요. 이 컴마가 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제한적 용법에서는요, 즉 한정적 용법에서는요, 컴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를 반드시 꾸며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예문이 없었네요, 여러분. 자,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그럼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비제한 용법에서는요, 컴마가 있어요. 계속적 용법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하고 플러스로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 관계대명사절이 있든 없든 완전해요. 완전성을 갖고요. 제한적 용법에서는 이 단어, 선행사 자체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이걸 없앴을 관계대명사 부분을 지웠을 경우 불완전해진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I learned about Bach. 여러분 바흐 알죠? 피아니스트야. 그리고 작곡가기도 하죠. 바흐에 대해서 배웠대요. 자, 요 문장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쵸? 주어, 동사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흐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정보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컴마를 쓰고요. 그런데 바흐라는 사람은 말이에요. is called the father of classical music.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덧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흐를 컴마 쓰고 who 관계대명사 붙였을 경우에는 접속사 and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대명사로 받아서 he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I bought a new laptop. 랩탑을 새로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그쵸? 그러면 이 문장으로도 끝나도 상관이 없지만 랩탑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이 랩탑은요. It's not as fast as I expected.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와 뒤의 내용이 약간 역접 관계를 이루겠죠. But 그리고 랩탑이 선행사니까요. it 이렇게 which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which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일하게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ich예요. 그래서 I got an A on a math exam. math 시험에서 A 받았습니다.
이 시험에서 내가 A를 받았다는 이것은 made my parents happy. 나의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어줬대요. 그래서 math exam이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이 시험에서 내가 시험을 잘 봤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잖아요. 문장 전체를 컴마 찍고 받아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 뭐가 유일하다? which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때요. and 그리고 문장 전체를 it로 받았어요.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생략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the fan, I bought 주어 동사, is 갑자기 동사. 자, 이런 문장은 딱 봐도 여러분 어색하겠죠? 관계부자의 계속적 용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꿨을 수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요거 부분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1번에 좀 더 여러분이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I went to the festival. 자, 페스티벌 갔어요. 주어, 동사. 여기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페스티벌에서 보충 설명해주고 싶대요. 누가 뭐 했어요? 내가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where도 접속사 and 그리고 그곳에서 there 이렇게 해서 and there I had a great time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where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관계사 마지막 복합 관계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합 관계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였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요. 명사절이냐 양보의 부사절이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거 하다 보면 친구들이 역할, 여기 기능을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단어가 그대로 명시하고 있어요. 복합관계 대명사니까 뭐예요? 대명사, 명사가 하는 거. 명사절의 역할도 하고 부사절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세요. 복합관계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의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네. 이름에 답이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 ever, whoever, whichever, whatever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누구나, 어느 것이나, 무엇이나. 자, 양보의 부사절이 훨씬 잘 나옵니다. 누가 뭐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whoever를 no matter who, no matter which, no matter what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해석하실 때도요. Whoever gives the correct answer first will get a free gift. 처음으로 그 정답을 맞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will get a free gift. 받게 될 거예요. Whoever wins the World Cup, 누가 이기든 간에 will be fun to watch. 재밌을 거래요. 보는 게요. 그쵸? 그래서 사람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복합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 whomever를 쓸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해석했을 때 보세요. 누구를 네가 만나든지 간에 근데 누구를이잖아요. 그럼 목적 격이죠. 그래서 whoever 써도 되지만 whomever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런데 보통 whoever를 좀 더 많이 씁니다. 좀 더 짧으니까 경제적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건 아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합관계 부사, 말 그대로 관계 부사에 ever 붙인 거예요. 시간일 때요. whenever, wherever, however. 양보의 부사죠. 언제일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여기 없다는 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양보의 부사절이 좀 더 많이 출제돼요. So take a seat, 앉으세요. Wherever you like, at any place that you like.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곳 어디나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Wherever the criminal goes, the police will find him. 그 도둑이요, 범죄인이요. 도둑이라고 할게요. 범죄자가요. 범죄자가 어딜 갈지라도 그 경찰이 그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여기 프린트 준비한 게 있어요. 문장 변환 연습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 부사를 만들 때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꾼 다음에
관계부사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지 이 관계사 부분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는 guess the place. 여기 좀 쉬워요.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최대한 어떤 지문에서 그 쓰임을 여러분이 좀 익혔으면 좋겠어서 지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The right attitude in the age of AI. AI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소양, 태도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읽으시고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이 뭔지,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 한정적 용법에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마지막 part 4도 그리스 역사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philosophy, 뭐예요? 철학. 네, 요거가 어떻게 여겨졌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관계부사로 알맞은 거 고르시고요. 간단한 라이팅까지 끝내면 여러분이 관계사에 대해서 얼추 기본적인 개관을 잘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습은 여러분의 힘이에요. 복습 단순히 그냥 읽었다 요거 아니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그래서 관계부사 내가 그동안에 모르고 그냥 썼던 말이나 어떤 글이 이때 내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게 복습입니다. 아시겠죠?